오늘 챕터는 챕터 3이고요. 이 챕터 3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LMS에 챕터 4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챕터 3를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전반 클래스에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에는 그 챕터 4를 좀 이제 다는 아니고 좀 일부분 커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챕터 4하고 챕터 5를 동시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R을 쓰든 어떤 툴을 쓰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데이터를 이제 누가 이제 제가 분석도 하겠지만 누구한테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보여주는 방법이 넘버로 보여줄 수도 있고 숫자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림이나 차트 같은 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챕터 3는 이제 그 숫자로 보여주는 그 부분을 오늘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describing data, numerical measure, 그러니까 넘버 갖고 데이터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통계학에서 보면은 흔히들 이제 앞부분에서 통계학의 앞부분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건 아니고 그냥 그 우리가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은 통계학의 일부 통계학의 테크닉 그런 것도 커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도 커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어퍼 레벨에서 이 연구를 하신다든가 뭐 논문을 쓰신다든가 그리고 뭐 회사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닉들을 조금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의 기초 부분이라든가 좀 일반적인 거는 좀 배제하고 좀 이렇게 테크닉한 거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커버를 안 해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 조금 이제 뭐 그냥 지나가듯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설명을 할 때 많이들 그 뭐 에버리지라든가 민, 그러니까 평균값 갖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강의를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경우에 그 평균값 갖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강의는 뭐 점수를 잘 주든지 아니면 쉽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숙제가 좀 쉽다든가 그래서 뭐 평균 점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러면 그거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균값 같은 거를 말할 때 우리가 센트럴 텐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센트럴 텐던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값이에요. 그게 더 mean.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뭐 계산기 갖고 계산을 한다든가 손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면은 샘플 민이고 그 데이터 자체가 그 모집단 population 데이터면은 population 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민을 펑션을 사용해서 민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평균값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전에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데이터가 챕터 3에는 데이터가 제가 그 LMS에 안 올려놓은 이유가 우리가 첫날 이 데이터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LMS에 올려놓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뭐 항상 루틴처럼 R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오픈하시고, 그리고 이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일단은 여러분 프로젝트를 사용해 가지고 애플우드가 있는 디렉토리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 안에 불러놓고, 그리고 제가 해볼게요. 아까 뭐 원래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네요. 애플우드라는 이름이. 그래서 with CSV 하고, 그다음에 애플우드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데이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고, 그리고 mean이라는 펑션을 써서 우리가 애플우드 데이터셋에서 age라는 컬럼 데이터를 mean을 뽑아내고요. 다른 방법으로 뭐 전에도 뭐 보여드렸는데, 뭐 애플우드 다른 이름으로 하나 또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고요. 네, 이 데이터셋은 직접 애플우드에서 age 컬럼만 추출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데이터셋이요. 그래서 컬럼이기 때문에 컴마 뒤에,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안에 age라는 컬럼만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셋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min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데이터셋을 평균값을 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평균값 구하는 거는 뭐 간단히 그렇게 지나가고요. 다음은 미디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뭐 통계학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통계학을 들을 기회가 없다든가, 아니면 아직 학년이 안 돼서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미디언, 모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디언,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mean이라는 거는 그 평균값은 평균값인데, 이거를 따르게 말하면은 센터 포인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셋에서 중심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 mean이라는 거는 평균값이라는 이거는 그 mathematical 센터 포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리적 센터 포인트고 중심값이고, 이 미디언이라는 거는 센터 포인트 중심값이긴 한데 피지컬 중심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숫자를 갖고, 숫자가 이를테면은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고 10이 있고 12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거든요. 그러면 일곱 개 중에서 피지컬리 중심값이라는 건 이거라고요. 근데 민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값이 다른 거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위치적으로 중심값을 말할 때 미디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지컬 센터 포인트고요. 그래서 미디언을 구하는 거는 그냥 미디언 이 펑션을 써서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언인데 어떤 데이터, 애플우드 데이터를 하는데 어떤 컬럼, 에이지 컬럼을 중심값이 46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셋에서 미디언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손으로 구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sorting이에요. 그러니까 smallest to largest 해가지고 제일 작은 값부터 이제 큰 값까지 해서 그 위치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제 미디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애플우드 1 그게 이제 그 에이지 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서 그대로 미디언 애플우드 1에서 하면은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정규 학기에 듣게 되면은 뭐 모드라는 가장 많이 어피어하는 그러니까 많이 있는 똑같은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을 갖다 찾아내는 거는 이제 모드라고 그러고요. 다음은 이제 vari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설명할 때 평균값으로만 설명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평균값이 높지만 어떤 그 리스크라든가 그런 위험도라든가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평균값 갖고만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주식을 하는데 그 주식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like 뭐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인베스트 할 때 하고 10,000원을 그 투자를 할 경우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그 베네핏이 얼마나 되느냐.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런 어떤 리스크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레인지, 그러니까 작은 값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 그런 거 갖고 레인지 갖고도 이제 우리가 그 얼마나 퍼져 있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베리언스라든가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갖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레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레인지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그 값이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를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R에서 그래서 맥스 민을 찾아서 그거 갖고 계산하는 방법, 레인지라는 거를 써가지고 그 값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max라는 펑션을 쓰면은 어떤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고요. 그래서 max
똑같은 데이터 갖고 할게요. f로드에서 age 값을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찾고, 그리고 마이너스 min 똑같이 applewood라는 데이터셋에서 age 값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빼면은 52라는 범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레인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플 우드 1 데이터 갖고 하게 되면은 맥스 우드 1 마이너스 min 1을 시키면 똑같은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range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은 range 값을 찾는데요. 이게 바로 52라는 숫자를 내주지는 않아요. 애플우드에서 똑같이 age 값에서 range를 찾아달라 그러니까 얘가 주는 값이 제일 작은 값하고 제일 큰 값을 줘요. 똑같이 아까 그 데이터 애플우드 1 갖고도 해볼게요. range 애플우드 1 시키면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데이터니까. 그래서 73, 제일 큰 값이 73, 제일 작은 값이 21. 그래서 range라는 거는 max 마이너스 min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거 갖고 그대로 73 마이너스 21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2. 이게 range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커버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 variance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학을 뭐 들으신 분들은 variance를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standard deviation도 아실 거고. 일단은 variance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tandard deviation 구한 다음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variance는 똑같이 variance의 약자 VAR을 써가지고 variance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하면은 variance 우리가 이 variance는 그 단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는 데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variance가 111.1316 그다음에 똑같은 데이터 또 실행을 해보고요. 111.1316 다음 거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경영학과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식스 시그마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품질 경영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식스 시그마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디스트리뷰션을 그 이제 데이터의 이제 어떤 모양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런 분포를 얘기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3 and 4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중심값 그 에버리지 그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 그런 어떤 데이터가 그런 걸 얘기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한국 뉴스에서 이제 지금 제일 핫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뭐 후보로 등록을 했네, 뭐 발표를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이러기 전에 이제 뭐 누가 뭐 현재 제일 그 뭐 지지율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신뢰도 뭐 90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뭐 신뢰도라든가 그런 건 이제 좀 지나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신뢰도를 얘기할 때 따라오는 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95점 몇 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시할 때 시그마를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시그마가 이렇게 생긴 게 시그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대문자 시그마고요. 보통 이렇게 생긴 게 시그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할 때는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게 시그마로 나오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표시할 때는 S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일 경우에 그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안쪽에 이 분포가 95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95.72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설베이하고 그런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뭐 신뢰도 몇 프로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중심값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때는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 SD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치링을 좀 하게 되면은 타입 다 안 하고 카피해가지고 해서 바꿔버리면은 되고요. 뒤에 거도 카피해서 한 다음에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10.5419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variance하고 standard deviation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variance는 앞에 거 이 variance는 여기서 그 표시가 있구나. variance는 시그마 스퀘어예요. 시그마 자승. 그리고 샘플 variance는 S의 자승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냥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variance하고
왜 이게 안 나오냐? 잠깐만요. 펜을 사용하려는데 펜이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왜 그러는지. 이따가 고쳐야 되겠네. 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스탠다드 디비전하고 그 베리언스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쿼타일이라는 거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상위 몇 퍼센트다, 뭐 하위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재난지원금 뭐 오차를 뭐 상위 몇 프로를 주겠네, 뭐 어쩌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80%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위 80%한테 뭐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퍼센타일이라 그래요. 퍼센트를 이제 그 얘기할 땐 퍼센타일이라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네 등분으로 자를 경우에 하위 25%, 중간값 하위 상위 50%,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75%, 25% 이렇게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구분할 때 우리가 쿼타일이라 그래요. 쿼트라는 얘기가 4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네 등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쿼타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Q1, Q2, Q3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Q2가 아까 우리가 구했던 미디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쿼타일도 뭐냐면은 어떤 그 수리적 값이 아니라 위치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쿼타일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할 때는 먼저 제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카운트를 해요. 몇 개인가.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25% 있는 데가 Q1, 쿼타일 1이라고 그러고 쿼타일 2, 쿼타일 3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쿼타일인데 이 펑션은 퀀타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퀀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일단은 파워포인트랑 똑같아요. 지금 그 렉처 노트하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중에서 뭐 박사과정 계신 분들 그 박순영 씨나 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박사과정 계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뭐 강의를 하시게 돼서 이쪽으로 강의하시게 돼서 뭐 파워포인트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학생들도 뭐 파워포인트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공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퀀타일 아까 우리가 썼던 데이터 그대로 요거를 제가 요거 바꿔 써야 되는데 그 애플우드 요거 바꿔서 애플우드로 바꾸고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 이제 파워포인트 그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쪽 저쪽을 이렇게 이제 다시 통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에 썼던 데이터를
그 값을 그대로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막 집어넣고는 이거를 수정을 안 했네요. 그 approved $ag 아까 우리가 썼던 그 데이터에서 그 타입이라는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probability가 25%, 50%, 75%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퀀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스크린을 안 바꾸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 들어오니까 제가 삐끗하네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쿼타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미디언이 중간값 Q2가 미디언하고 같아요. 그리고 펑션 퀀타일을 사용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이 화면 안 띄워놓고는 설명을 막 했네요. 여기가 제가 그 애플로드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그대로 데이터 3.1이 있고, 그다음에 타입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probability가 25%, 50%, 75% 위치라는 걸 갖다가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하러 갈게요. 여기서 타요. 애플 우드 그래서 age 데이터를 퀀타일을 하는데 타입 true로 하자. 여러 개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입 true로 하고, 그다음에 probability가 여러 개 집어넣을 거니까 C를 사용해서 0.25, 0.5, 그다음에 0.75.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퀀타일이라는 거를 굳이 이 쿼타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probability를 지정을 만약에 10%, 뭐 50%, 9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아마도 그게 그 퍼센타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퀀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25%의 Q1이 값이 40이라고 돼 있고 46 아까 우리가 미디언 구한 게 46 똑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언하고 Q2가 똑같다 그랬는데 46이 그 Q2 값이 46이고, 그다음에 75%에 있는 Q3 값이 52.5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다른 거로 하면 어떨까 해서 타입 1 해서 실행을 또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가야지. 40, 46, 5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소수점 이하의 값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소수점 없는 값, 그러니까 정수를 뽑아 달라 그러느냐 그거 차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한번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타입이라는 게 제가 뭐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타입 1은 그 정수를 뭐 타입 1하고 3는 정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타입 2는 보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뒤에 값을 안 넣고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실수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워킹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팅 카피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뒤에 조건을 안 주고 그냥 퀀타일만 하고 이 데이터 값만 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하고 100%도 주는 거예요. 이게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서머리라는 펑션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서머리를 사용했을 때 민 값하고 제일 적은 값하고 제일 큰 값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irst 쿼타일 1하고 쿼타일 3 있고 그리고 미디언 있고 그러니까 서머리를 했더니 오히려 민 값까지 주는 게 오히려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퀀타일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요거만 구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근데 뭐 굳이 퀀타일 쓸 일 있나 그냥 뭐 서머리를 사용하면은 그 값을 다 주는데 근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first 쿼타일, median, third 쿼타일, max and mean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갖다가 어떤 값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작은 값이 mean이고 Q1, Q2, Q3, max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 number라 그래요. 5 number. 그래서 mean 제일 작은 값 Q1, Q2, Q3 25%, 50% and 75% 그리고 맥스 값을 5개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5 numbers라 그래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나중에 이제 챕터 4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고 그럴 건데요. 박스 플랫이라는 걸 그리는데 이 5개의 넘버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박스 플랫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면은 그 박스 플랫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 numbers를 가지고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요. frequency table. 자, frequency table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variable의 종류를 말씀드릴 때 numerical 데이터하고 categorical 데이터라고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categorical 데이터는 뭐냐면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영어로는 attribute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질 그러니까 숫자라기보다는 학년도 숫자긴 한데 순수하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그룹이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시험을 봤는데 점수로 주질 않고 A, B, C, D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패스, 페일 그래서 통과했다 통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표시하는 데이터가 캐테고리컬 데이터고 그거를 우리가 차트로 보여주는 거를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
지금 그 데이터 중에서 보면은 그 로케이션 데이터가 카테고리컬 데이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레벨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 그 그룹이 있는가 그거를 알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이제 카운트를 하니까 뭐 케인이라는 로케이션이 52개가 있고 이 안에 얼린이라는 그 로케이션이 40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전체가 180개예요. 그러니까 dim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이즈를 받잖아요. 몇 개의 칼럼, 몇 개의 이제 로어 해가지고 그 dim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180개의 이 로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80개구나. 그래서 이제 케인이 52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케인이 52개인지 어떻게 카운트 할까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걸 이제 카운트라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 넣지 말고 그냥 랭스만 써가지고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랭스라는 길이라는 펑션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which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그래서 which 그다음에 애플 우드 애플우드 데이터에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로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데이터 그 컬럼이 여기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케인이라는 제가 이걸 표시를 싱글 코테이션 안에다 넣었거든요. 케인을. 근데 싱글 코테이션도 되고 더블 코테이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케인이라는 몇 개나 되느냐 카운트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면은 케인 카테고리에 52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있는지 그 각 카테고리를 카운트 해도 되고 그냥 프리퀀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라 그러는데 테이블이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프리퀀시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일일이 카운트를 해서 랭스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테이블이라는 걸 써가지고 펑션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저는 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나오네요. 그냥 프리퀀시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테이블이라는 펑션을 써서 애플우드 데이터에 로케이션 베리어블 또는 컬럼을 프리퀀시라는 게 어떤 게 몇 개, 어떤 게 몇 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프리퀀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프리퀀시를 이게 이제 테이블을 만든 거니까 프리퀀시라는 테이블을 보여줘. 일단 보여주면은 케인이 52개, 올린이 40개, 셰필드가 45개.
그다음에 티오니스타가 43개 이렇게 있다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 그대로 뽑아서 만들면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테이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표시할 때 그 카테고리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그걸 프리퀀시라 그러는데 그거를 표시하는 이 차트 테이블이 프리퀀시 테이블이에요. 자, 다음은 relative 요거만 하고 쉽게요. relative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K인이 52개가 있는데 180개 중에서 52개 180개 중에 40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relatively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가 있느냐 그게 relative frequency예요. 그래서 relative frequency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total이라는 걸 먼저 구해서 total을 구할 때는 sum 그러니까 다 합한다는 거잖아요. sum frequency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까 frequency 테이블을 다 더해서 total이라는 값을 만들어 주고 그걸로 나눠 주면은 그게 relative frequency가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total이라고 total 값 그러니까 만들고 어떻게 sum이라는 펑션을 써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frequency라는 테이블을 다 더하면은 토탈을 쳐보면은 결국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180개. 그다음에 토탈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relative frequency라는 저는 이걸 만들어 놔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타입하셔야 될 거예요. 아, 미스 타입했다. 이거 없다. 뭐 상관 있나요? 그다음에 relative frequency라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frequency라는 테이블을 토탈 값으로 나눠줘라. 토탈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나눠줘라. 그렇게 되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relative frequency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K인이라는 게 28.888%, 올인이라는 게 22.2%, 그다음에 셰필드가 25%, 그다음에 티오니스타가 23.88%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이 제가 그 보여드린 값하고 같을 거고 같아야 되죠. 계산이 맞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frequency 테이블에서 relative frequency 테이블을 그 항목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R에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만 휴식을 할게요. 지금 9시 53, 거기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53분이니까 11시 3분에 돌아올게요. 자, 저는 돌아왔고요. 다음 거는 constructing frequency distribution이라 그래요.
아까 거는 frequency table이라 그러고요. frequency table은 categorical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frequency distribution이라고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요거는 numerical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numerical 데이터는 숫자예요.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오늘 그 뉴스 보니까 그 확진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8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뭐 백신도 맞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뭐 확진자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펜실베니아에서도 뭐 한때 막 그 펜실베니아 그 인구가 한 1200 넘고 한 1300만 정도 되거든요. 서울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데 한때는 막 그 겨울에는 한 2만 명씩 나왔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뭐 한 150명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운티라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말하면 뭐 어떤 구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인구가 한 30만 정도 돼요. 근데 계속 뭐 몇 명씩 나오고 뭐 한때 많이 나올 땐 100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30만 명 중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수가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한 3만 명 이상 그 30만 명 중에 한 3만 명 정도 걸렸다 그러고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작년에 이제 그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카운티에서 0명 나왔대요.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백신을 갖다 한국에서 이제 맞추는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백신을 얼마나 이제 그 공급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뭐 70대 이상 뭐 이렇게 60대, 50대, 40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방법이 말하자면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그룹을 어떻게 자르느냐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 안에 몇 명이 있느냐 뭐 이거를 이제 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frequency distribution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서 그 애플우드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profit 이 데이터가 숫자인데 이게 이제 뉴머리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뉴머리컬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전에 계속 했던 건데 이제 뭐 벡터 데이터냐 아니면 나 데이터 프레임이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요 데이터셋을 요거를 잘라올 때 프로핏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애플우드에서 요 프로핏이라는 요 칼럼만 잘라와라. 그랬을 때 이제 카마 뒤에다 이렇게 잘라오면은 되고 같은 데이터를 만들 때 제가 이름을 다르게 이제 프로핏 1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달러 사인을 써가지고 요 프로핏 요거만 잘라올 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벡터 데이터가 되고요. 벡터 데이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칼럼에 이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열돼 있는 숫자가 벡터 데이터고 비슷한데 여기 이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컴마가 없으면은 이름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 variable 그 컬럼 네임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아니면은 그 컬럼의 넘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컬럼 넘버를 부여를 해주면은 이름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때는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 갖고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그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데이터 프레임 말고 그 벡터 데이터만 만들게요. 그래픽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애플우드라는 데이터에서 브래켓을 써서 카마를 주면서 벡터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코테이션 마크 안에 더블도 괜찮고 싱글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피시리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요거만 만들게요. 계속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머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그 값을 갖고 있는가를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이 294고 제일 큰 값이 3292 그다음에 뭐 미니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쓸 정보는 뭐냐면은 제일 작은 값하고 제일 큰 값 그리고 이게 몇 개의 데이터인가 데이터 사이즈가 우리가 그 DIM을 사용하게 되면은 180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펜이 사용이 되나 아까 고친다고 고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자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 그래요. 그룹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80에서 70세까지 잘라라. 그다음에 60세까지 잘라라. 이렇게 이제 그 자르는 이 범위를 이 그룹들을 클래스라 그래요. 아니면 클래스라고도 하고 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빈을 갖다가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몇 개나 이걸 만들 것인가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K 값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로 그룹을 만들 것이냐 클래스를 만들 것이냐를 정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2 to the K 룰이라고 해가지고 n이 이 데이터의 사이즈예요. 근데 2 to the K 2의 1승은 2잖아요. 2의 2승은 4고요. 2의 3승은 8이고 2의 4승은 16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2의 8승을 했을 때 256이거든요. 그러니까 2 to the K가 이 값이 데이터의 사이즈보다 커질 때 그 K가 몇이냐? K가 8이잖아요. 요게 K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룹을 8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게 K예요. 그래서 그룹을 8개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나누게 되면은 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3292 마이너스 미니멈 나누기 K. 그래서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 나누기 K를 했더니
374.75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터벌이라 그러는데 이 클래스의 사이즈, 빈의 사이즈 아니면 그룹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이 인터벌은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값보다. 그래서 이 인터벌이라는 요 클래스의 사이즈를 크게 요거보다 커야 되는데 뭐 크다고 375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그 나눌 때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은 100 이게 이제 100s라고 그래야죠. 이제 100 단위면은 그거에서 큰 100 단위를 400으로 하자. 그럼 요 사이즈가 4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바운더리를 이제 그 로우 리밋이라고 또 하고 로우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니멈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보다 작은 값부터 시작을 해야지 만약 이거보다 커지면은 이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값이 뭐여야 되냐면은 제일 작은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294인데 작으니까 290이면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5를 만들면은 자를 때 좀 지저분하게 잘라지니까 깨끗하게 자르려고 보면은 200이면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좀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200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200부터 시작해서 400이라는 이 클래스 사이즈니까 다음은 600, 그 다음에 1000, 1400 이렇게 잘라서 8개의 그룹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한 거예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제 클래스를 몇 개나 만들 것인가? 그게 2 to the k 룰이고요. 그래서 K를 정하면은 몇 개로 자를 것인가 정하면은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즈, 빈 사이즈, 그룹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일 큰 값하고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서 그거를 K로 나눠주면은 그 그룹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 그룹의 사이즈가 되고 그 그룹의 사이즈를 나누기 위해서 제일 낮은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로어 리밋 또는 로어 바운저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니멈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클리어한 값을 정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 사이즈를 400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로어 바운저리를 20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정해졌으면은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이제 만들 거거든요.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정했잖아요. 제일 작은 값 그리고 사이즈가 400이니까 플러스 400 해가지고 다음 게 600, 1000, 1400, 1800, 2200, 2600, 그 다음에 3000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8개를 잘랐잖아요. 8개 그룹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일 큰 값이 3292거든요. 그럼 3000부터 시작하면은 그 이상은 포함이 되니까 괜찮겠구나.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 펑션, cut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자를 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드는데 요거 갖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만들 거다. 자, 해볼게요. 자, 데이터는 우리가 프로핏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자를 거고요.
자,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도 되고, 저는 이제 테이블 3-1, 3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3-1로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챕터 3에서 하고 있으니까. 컷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핏이라고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어떻게 자를 것이냐. 자르는데 그게 멀티플 넘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C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부터 잘라서 400을 더해서 600, 1000, 1400, 1800, 2200, 2600, 3000 해서 일단은 컷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컷한 거를 또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 아까 우리가 프리퀀시로 만들었으니까 프리퀀시 1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펑션을 써서 아까 테이블 3으로 만들었나요? 테이블 3-1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프리퀀시 1을 한번 볼게요. 만들어 놓은 프리퀀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0에서 600까지는 8개가 있고, 600에서 1000까지 11개가 있고, 다음 그룹에는 23개, 그 다음 그룹에 38개,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든 것처럼, 아까 프리퀀시 테이블은 어떤 그 그룹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케인이라는 그룹 뭐 이렇게. 근데 그룹을 넘버를 갖고 정하려고 그러니까 컷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몇 개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relative frequency를 각 그룹이 몇 %나 되느냐. 그게 relative frequency인데, 그거를 아까는 그냥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1을 넣어가지고 계속 미스타이프 했네. 그래서 프리퀀시 1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까 토탈 만들었잖아요. 토탈 만들어서 나눴는데 그냥 이거를 썸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 1 만든 걸 다 더해라. 그게 토탈이거든요. 프리퀀시 1을 다 더해서 그걸로 나눠줘라. 그래서 relative frequency를 한번 보면은 frequency 만든 거 이거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00부터 600까지가 0.45, 600부터 1000까지가 0.62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각 그 그룹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게 frequency, relative frequency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frequency distribution,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룹을 나눠서 보여줄 것이냐. 그게 이제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이고, frequency table은 categorical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frequency table이고요.
여러분 작업하셨으면은 세이브하는 거, 오늘 작업한 거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세이브를 example 챕터 3 example이라고 저는 세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름을 넣든지 해서 오늘 작업한 거를 세이브 하시고, 그리고 어텐던스, 오늘 어텐던스 그 과제 거기에다가 그 LMS에다가 올려놓아 주시면은 그 오늘 이제 출석하신 거를 인정받으실 거고요. 시간이 뭐 좀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오늘 그 LMS 오늘 거 들어가 보시면은 챕터 4가 있고요. 그 강의 자료가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사이에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여기 학교에서 지난 겨울 방학 지난 그 저기 가을 학기에 제 학생들, 학교가 작아가지고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이제 세 과목을 가르쳤는데 학부 한 과목, 석사 두 과목인데 석사는 한 클래스당 한 뭐 15, 그 정도 되고, 또 학부 학생들은 이제 한 클래스가 26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 학생들은 말고 제가 이제 석사 학생들한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통계학을 그 R 스튜디오로 하는 걸 그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광고를 했더니 8명이 듣겠다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아대학교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봉사처럼 학생들 이제 한 8명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 끝날 무렵부터 겨울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8명 중에서 6명이 마지막까지 완성을 했어요. 끝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그 종이에다가 여기 있다. 설티피케이트용 종이를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금태 두른 거 사가지고 이제 그 프린트를 해서 각자 이름 다 해서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뭐 취직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래도 나 알 좀 했습니다라고 하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상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경영대학 그 학장님 이름으로 해서 설티피케이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동아대학교 해서 이제 동아대학교 마크 넣어가지고 그 왜 그 저기 그 뭐 그 저기 뭐야 요 근래 이제 뭐 그걸 가짜로 만들었네 뭐 직인을 했네.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대학교 마크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름 넣어가지고 이제 그 홍 박사님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초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 들으신 분들은 뭐 첫 시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홍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길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그래서 그쪽 학교로 가서 그쪽에 이제 그 학장님하고 뭐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다면은 제가 새로 옮기는 학교가 이제 알라바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알라바마에 있는 주립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 학교로 옮기는데, 그래서 가서 거기 학장님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이 설티피케이트 만드는데 혹시라도 그 새로 옮기는 학교 이 마크하고 그 학장님 이름 여기다 넣어서 해도 되냐.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학장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사인 다 하고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아대로 보내드리면은 그쪽 학장님하고 뭐 사인해 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쪽 학교의 이름이 미국 학교 이름이 들어갈지는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좀 미국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조금 또 나름대로 좀 신뢰도가 좀 물론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증명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셨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뭐 지금 이 강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미국 교수, 그러니까 저기 미국 대학 한국인 교수로부터 배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 학교에서 8명 시작해서 6명이 끝까지 해서 이렇게 글쎄요 뭐 많이 배웠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리고 또 그냥 배운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스펙이라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끝까지 같이 열심히 가자는 얘기죠. 하나의 광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광고 말씀 끝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가볼게요. 갈 때까지. 자, 다음 챕터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다른 거 이제 강의할 때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강의는 중간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 뉴머리컬리 보여주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프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이제 앞부분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마지막에 넣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PT 한국에서 PT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PT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뭐 테이블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마지막에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중간에 이제 넣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걸 의미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픽처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게 1000개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인포메이션을 더 잘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뭐 막 복잡한 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데이터 언널리틱 using RStudio를 이제 동아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이렇게 다행히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음 그 목표는 뭐냐면은 좀 더 심화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거고 파워 BI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파워 BI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툴 중에 하나가 타블러라고 있어요. 조금 이제 그 좀 전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제가 그거를 디벨롭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자료도 다 준비해 놨고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여름 지금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바빠 가지고 그거를 못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겨울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여름에 홍 박사님한테 또 제안을 할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광고를 말씀드렸고요. 자, 베이직
플랫, 그러니까 그래프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래프들은 라인 차트, 스케일러 플랫, 바 차트,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그 five numbers라 그랬잖아요. 그 five numbers를 이용해서 박스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차트부터 들어갈게요. 라인 차트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코비드 19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확진자 숫자들 그리고 이제 그 이 총 몇 명이 이제 그 확진자가 생겼느냐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라인 차트예요. 그래서 라인 차트는 우리가 이제 그 플랫이라는 펑션을 쓰는데 거기에 이게 1처럼 보이잖아요. 넘버가 아니라 L이에요. 그 작은 그러니까 로우 케이스 L, large가 아니 그 캐피털이 아니라 로우 케이스 L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차트에 L을 써가지고 우리가 라인 차트를 그리는데 플랫으로 우리가 그려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그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X 레이블이라 그래가지고 X축에 이름을 붙여주고 Y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분 X하고 Y라는 걸 그 그래프지 그릴 때 X축, Y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라인 차트가 이렇게 이제 라인으로 나오는데 이 라인을 나오는데 이게 이제 Y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X축인데 이 데이터를 지정을 할 때 X값하고 Y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순서가. 그래서 X값이 만 쓰고 Y값이 라이더십이라는 이 데이터 지금 그 M트랙이라는 데이터에서 X축은 만스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Y축은 라이더십이라는 값을 써서 라인 차트를 그려달라고 하는 R 펑션, 알고리즘이거든요. 코딩.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와야죠. M트랙 데이터. 여러분 저는 이제 챕터 바이 챕터, 그러니까 챕터를 따로따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그래서 그거를 한 곳에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한 번 다 해 놓으면은 거기 데이터를 계속 가시면 되니까 그 프로젝트를 매번 안 하셔도 거기 찾아가시면 되니까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있거든요. M트랙 데이터가. 그래서 일단은 M트랙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M트랙 데이터를 불러와 보는데 항상 똑같지만 with CSV를 사용해서 여기 M트랙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csv
그리고 플롯을 사용해서 x 값이 mtrack에서 months를 놓고 컴마 뒤에 y 값은 mtrack에서 ridership을 y 값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플롯의 그래프의 타입이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 안에 L, 1이 아니라 L이에요. 소문자 L.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실행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x 값을 주고 y 값도 주려고 해서 x 레이블, x축의 이름을 months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y 레이블, y 값의 이름을, y축의 이름을 ridership이라고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지금 요 페인이 파일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그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기니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전부 까만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 요 라인을 다른 거로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col을 써가지고, 이게 컬러란 뜻이거든요. 코테이션을 넣나 안 넣나 기억이 안 난다. 코테이션을 넣는다. 그래서 요 라인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안에 red라고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빨간색 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그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만 볼 수도 있고, 줌을 사용하면 이렇게 크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export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지로 해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PDF 파일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카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워드라든가 그런 데다가 페이스트 하면은 이 그림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라인 차트를 했으니까 다음은 라인 차트를 했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mtrack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다 쓴 mtrack 데이터를 볼게요. 더블 섹션인가? 이렇게 안 보여주네. mtrack 데이터 우리가 불러다 쓴 걸 보면은 이렇게 months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고요. 라이더십이 이제 그냥 그 뉴머리컬 데이터인데, 이게 X축하고 Y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숫자로 돼 있으니까 바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mtrack 1이라고 제가 데이터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불러와야 되겠구나.
먼저 불러올게요. mtrack 1으로 해서 이름을 주고 mtrack 1을 불러올게요. 지금 파일이 요 mtrack 1이거든요. .csv 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후배 박사과정이 이제 저희는 이제 TA 그래가지고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배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이제 MIS를 가르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뭐뭐 이렇게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와서는 그랬던 거예요. 아차, 내가 read.csv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read.csv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지금도. 지금 mtrack 1.csv 그랬다가 mtrack 1.csv 그랬다가 계속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run. mtrack 1을 보면은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가 month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라인 차트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넘버가 아니라 날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날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바꿔주는 방법이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라 그러거든요. TS 약자가 이제 그 타임 시리즈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션 때 회귀 분석을 들어갈 때 타임 시리즈 데이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뭐냐면은 X 베리어블이 타임, 그러니까 이 날짜나 아니면 시간에 관계된 데이터일 때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돼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그러니까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TS라는 타임 시리즈라는 펑션을 쓰는데, 그 펑션을 쓰려 그러면은 우리가 패키지가 필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오픈 소스라는 얘기가 사람들이 패키지를 만들어 놔서 이런 펑션을 쓰게 만들고 그런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orecast라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하고 막 그러는 이제 그런 펑션을 많이 쓸 때는 이 forecast라는 펑션을 불러와서 이거를 실행을 해서 이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orecast라는 패키지를 불러올게요. 이게 인스톨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임 시리즈 펑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펑션을 써서 그 mtrack 데이터를 mtrack 1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mtrack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를 영어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몰랐었는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intuitively nam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intuitively name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따라가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의미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요즘 몰라 한국에서도 그게 광고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 유명한 샴푸 그 광고 TS 샴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TS가 아니라 타임 시리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변환할 때 시작점하고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시작점이 1991년 1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 물론 이거는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 데이터에 있는 시작점하고 그 끝점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만슬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1년에 12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12개다. 그래서 이거로 데이터를 TS 데이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TS mtrack 집어넣는데 ts라는 펑션을 써서 mtrack 1의 데이터로 있는 라이더십 스타트는 1991년 1월부터 end는 그 데이터상의 3월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3월까지 그리고 반복되는 게 12개마다 그래서 프리퀀시 다 쳐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치고 이렇게 안 보여. 너무 기니까 여기서 잘라서 내릴게요. 프리퀀시는 12로 해라. 그래서 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달라. 플랫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지금 이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X, Y 다 지정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그냥 실행을 시킬게요. 플랫 TS 데이터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 mtrack 이 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메인 타이틀 그 그림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게 메인이거든요. 메인 타이틀이 mtrack
ridership. 그다음에 X축의 이름을 이어로 해달라. 그리고 Y축의 이름을 라이더십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걸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 그림 지정을 안 해주면은 그림이 막 이렇게 좀 그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구간을 정해주는데 이게 리밋이라 그래요. Y축의 리밋을 범위를 일단 내려놓고 Y축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작은 값이 1000이고 제일 큰 값이 250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뭐 서머리를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작은 값하고 큰 값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값보다 밑에 값, 큰 값보다 위에 값을 줘서 이 Y축의 범위를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그 라인의 컬러를 이번에는 블루로 해보자. 해서 런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이제 줌을 시켜서 이게 크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안에 이 만스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만스 값을 월 값을 대신에 이 안에는 이제 12개의 값이 다 있는데 이어 데이터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때 X 값을 이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어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작업하신 거 세이브 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인데 이제 주말인데 제가 미안하게도 여러분들한테 또 숙제를 드리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어떤 뭐 숙제라든가 아니면 출석하는 거를 갖다 평가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성했는지 클래스를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여러분들 이제 출석도 체크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출석 체크하는 김에 여러분들 이제 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 작업하는 거를 같이 하는 이왕이면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어텐던스도 그렇게 만들었고 숙제도 뭐 드리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숙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내셨는데 어려운가?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LMS 보면은 오늘자 강의에 어사이먼 챕터 3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일 받으셔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래서 R 파일 세이브 하셔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월요일 강의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텐던스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끝나고 바로 세이브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고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나중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서 그거 작업하셔서 올려주시고요.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이걸로 오늘 강의는 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조심해 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노순영 씨 지난번 질문하셨잖아요. 퍼센트 되는 거. 예.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시간이 막 쫓겨서. 네. 그거 계속 디스커션 하고 싶으시면은 계시고 아니면 뭐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고. 예, 다음에 다른 제가 분들 짓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다음에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